네,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알차게 세워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공략주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네, 시간이 남아서 천천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이 예. 세아베스트 지주가 14%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네. 네. 끝난 것 같죠?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예. 세아베스트 지주가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회사 좋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죠. 창원 세아특수강이 이미 사우디에 합작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지었다는 얘기는 네. 네옴시티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도 한 3조 원이 넘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에도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은 가야 지금 정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14% 올랐다고 다 먹었다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이 직전 고점이었던 9월 이게 4일인가요? 요 고점을 네.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은 데다가 배당까지 주는 고배당 주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네. 보셔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전 고점 부근인 22,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공략주까지 리뷰해 봤고요. 이번 주 증시 일정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요일 오늘 삼양식품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네, 이제 불닭볶음면이 네. 좀 더 비싸졌어요, 매니저님. 네. 밀가루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때문이죠, 네. 그죠? 네. 둘이 안 싸우면 되는데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다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제 오늘 가격 인상을 했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불닭금 면 아세요? 네, 굉장히 수출 많이 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저 좋아합니다. 저는 못 먹어봤는데 네.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여가지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인들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 네. 불닭볶음면이고요. 삼양라면을 비롯해가지고 총 13개 종목이 오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전체적인 평균이 한 9.7% 평균 다 인상이 됐고요. 네.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닭볶음면이 한 봉지에 원래 이제 대형 마트에서 이전까지는 1,020원이었는데 936원이었는데 84원이 오른 1,020원으로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700원이었는데 68원 인상된 768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약간 서민 식품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저 같은 서민들에게 전가하니까 사실 실적은 뭐 오르겠지만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약간 화가 납니다. 앵커님이 서민이시라고요? 서민이죠. 네. 근데 이게 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게 그 전체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사실 기업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벌써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라면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늦게 된 게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됐는데 네. 서민들 물가가 좀 힘들 수는 있긴 합니다만 기업도 좀 여러분들 인정을 좀 해주시고요. 네. 다만 여러분 노브랜드 라면 있잖아요. 노브랜드 라면은 아직도 안 올렸습니다. 예, 롯데도 그렇고 이제 쓱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 라면들이 아직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이 조금 올라도 그래도 맛있게 드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라면 가격이 오늘부터 또 인상됐고요.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서 11일에 뭐 CPI 지수 발표부터 또 중간 선거도 있고요. 또 뭐 삼성 AI 포럼 굉장히 또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월요일 일정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개막되는 행사가 있어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매니저?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죠. 종목들 보면은 뭐 이전에도 이제 종목들을 몇 개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탄소 배출 관련 탄소 배출 관련해 휴캠스 말씀드렸죠. 네. 예.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유엔 산하 기구가 2개 있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국제 백신 연구소 그리고 여러분들 영종도에 있는 기후 협약
기후협약 연구소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그 이슈였죠.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쟁이나 경제난 속에서 기후 해법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게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탄소 배출권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그러는데 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전쟁하고 경제난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가 지난 1980년도 이후부터 너무 갑작스럽게 온난화가 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를 써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 여러분 이걸 잡지 않으면 2, 3년이 있으면 더 많은 네. 경제에서 좀 파국이 오지 않을까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관련 있게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오늘 보니까 지금 198개국이 당사국이 오늘 어제부터죠. 네. 6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6차 당사총회에서 얘기했던 파리협정 이행기구에 필요한 규칙과 감축 그리고 적용 관련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이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9개 분야에 대해서 총 17개를 지침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걸 지난번에 그리고 이번에 이에 따라서 이제 당사국 총회를 하면서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특히나 파리 협약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1.5도 평균 지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1900년도 이전부터 얘기를 해서 평균 1.5도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1.5도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을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국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마 발표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뿐만이 아니고 이에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좀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전쟁 때문에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당사국 회의, 기후협약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 탄소 배출 관련주들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종목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잠잠할 때야말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큐캠스는 고배당주이면서 아주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캠스 또 토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화요일에는 삼성 AI 포럼과 또 미국에서 11월 중간선거가 개최가 됩니다. 예. 일단 삼성 AI 포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삼성이 이제 포럼을 했기 때문에 전 네. 세계가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최신 AI 연구 성과를 공유를 할 예정인데 네. 원래 이제 3년 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3년 만에 재개가 됐고요. 3년 만에 재개를 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은요. 1일차는 미래를 만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주제로 해서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도체 소재 혁신을 할 건지 등 미래를 이끌어 나갈 A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2일차는 이제 수요일이죠. 현실 세계를 위해서 AI 확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제로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로보틱스 기술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AI뿐만이 아니고 또 수요일 날 있을 내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네. AI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또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요. 뭐 로봇이나 AI 관련 있으신 분들 또 유튜브로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공화당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지금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증시가 경제가 선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맞아요. 미치죠. 네. 근데 이번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너무나 미국 증시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패권이 특히 이제
상원도 그렇고 하원은 이미 이제 공화당이 대세인데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갖고 있던 패권을 공화당이 뺏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84%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상원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제 한석 많죠. 근데 공화당 승리 확률이 53%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던 IRA 법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바뀔 겁니다. 네. 우리는 내심 공화당이 되기를 좀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현대차나 그렇죠. 기아나. 예, 네.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삼성이나 대기업들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연계돼 있는데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회사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이슈를 좀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있을 결과 저희도 계속해서 캐치업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수요일에도 임금진흥 산업전이 개막이 되고요. 또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대구에서 열린다고 하죠. 예. 네.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삼성 AI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ICT 융합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대구에 이제 엑스코가 또 있죠. 거기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11일까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구까지 연결이 되면서 거의 한 이번 주에 한 4일 동안을 다 이슈가 진행이 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170여 개 이상의 회사가 700개 부스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AI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회사도 당연히 많이 진행이 될 건데요. 특히나 이날 3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해서 산업 관련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다가 뭐 데이터 융합 서비스나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AI에 관련된 시스템들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분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개발자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시고 아마 관련 이슈들로 해서 아직 이런 종목이 급등을 안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런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이날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경제 시장이 좀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뭐 레고랜드 스텝부터 더해서 예.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원래 지금 잡히지 않은 일이 갑자기 잡혔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잘 나가던 AAA 등급의 한국전력 채권도 예전에 잘 팔렸는데 요즘은 조금 주춤합니다. 맞아요. AAA 등급의 특수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신용 등급보다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잘 안 팔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융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깨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자금시장 지원 방안과 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회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MSCI 편입이 또 편출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편출입되죠, 매니저님? 네, 옵션 만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우선 이제 그 다음 이슈인 MSCI 반기립을 할 건데 꾸준히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현대미포조선 꼭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MSCI 편입됩니다라고 네. 하니까 안 믿으셨는데 편입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밑에 있는 시젠, SK케미칼과 CJ 대한통운 등이 제외되니까 이 관련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죠. 금양의 제공식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또 지금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난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리튬강사를 콩고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12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마노노 광산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왔는데 MOU를 체결했다고 내용을 했어요. 근데 마노노 광산이 재미있는 게 예전에도 한화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체결이 진짜 됐다면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이제 폭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이슈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금요일에 챙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 종목들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거 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히든주는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앞서서 뭐 MSCI 편입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모멘텀 좀 가지고 있을까요, 예, 매니저님? 그 내용도 있고요. 관련 내용들 저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2018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성과가 배 가격이 예전 대비 50% 폭락을 해서 모든 조선사들이 다 유상증자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감자까지 있었죠. 근데 이 회사는 한 주당 한 주씩 무상증자를 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700원의 배당까지 준 회사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난리가 났죠. 지난 2021년 10월 달 영국 같은 경우에 파운드화가 1277달러 에너지 가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년 4월 달에 6616파운드로 거의 한 5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2021년 작년 10월 달에 50유로였는데요. 메가와트 시당 8월 26일에 339로 무려 6배 이상 올랐죠. 이 뜻은 LNG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12월 내년까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장 보시면요. 자, LNG 성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반값이 됐다가 지금 지난 2014년 가격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 회사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된다고도 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시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은요. 매수가 93,000원에서 9만 원대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오늘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수님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공개 방송 또 하시죠? 네, 오늘 저녁에 바로 끝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9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여러분들 9시에 같이 유튜브와 그리고 MBN 골드 사이트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록창 통해서 또 매니저님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초록창은 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많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이땡에 있는 밴드입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제 이름 치면 나오니까 MBN 골드 제 이름 치면 나오니까 무료로 가입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